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9월 들어서 처음 개강하죠? 예,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테마 이론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3주차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이제 40개씩 이제 푸는 뭐 이런 과정을 할 겁니다. 일단 그 동형보다는 이론이 사실 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이론이 좀 뭐 부족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 40문제가 나오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고요. 뭐 38개에서 39개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빠지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완벽하게 여러 번 보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90점 넘게. 작년 여러분 선배들도 뭐 이거 자료를 가지고 다들 고득점 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작년하고 좀 뭐 달라진 게 있다면 개정된 거 좀 일부 반영을 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개정된 거 다 넣었고요. 9월, 10월에 또 개정될 게 있죠. 뭐 우리 그 10월 달에 중개보수 파트 바뀔 거고요.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토지거래허가 면제 기준 그거 있죠. 예, 그 기준 면적 그것도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몇 개 바뀔 건데 그거는 이제 10월 달이나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질문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출제위원들이 한 10월 한 14일, 15일 뭐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출제하러 한 2주 전에 들어가니까 그럼 그 전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요번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거 이후에 이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제위원들이 언제 들어가고 그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우리 그 출제 여부가 이제 결정되니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료는 오늘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 미리 받으셨어요? 오늘 받으셨으면 예습이랑 이런 거 못 하셨겠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저랑 같이 한번 보고요. 오늘은 한 절반 정도 하고 다음 주에 한 절반 정도 하고 뭐 해서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못 적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뭐 노브투가 아니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요거는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 같다. 책이랑 다르다 이러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1편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여기서 서론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편에서 1편에서 서론 문제 나올 건데 1편이 양이 제일 많죠. 그리고 1편에서 시간도 좀 많은 부분 한 7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4시간 정도 여기 1편에다 좀 할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1편이 뭐 단연 중요하고 그리고 1편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단 하나도 틀려서는 안 돼요. 하나도 틀릴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2편하고 3편에서는 한두 개 뭐 이 정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 목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좀 작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이 화면이 좀 작다. 예, 그래요. 몇 분 계시네. 그럼 작다고 손 드신 분은 조금 앞에 앉으세요. 앞에. 이거 일일이 확대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한번 확대를 한번 확대가 안 되네. 일단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료가 있으시니까. 자, 재정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재정 목적은 밑에서 위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일단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우리 정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다가 채색 잡습니다. 공인중개사. 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리. 함정불령 걸려가지고요. 공인중개사 자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해서 정해가지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여기 중개업의 자리에도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중개업, 중개 업무라든가 뭐 또는 뭐 거래 질서라든가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리는 말이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옆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주의사항은 이제 함정이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밑에 OX 문제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법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말은 OX, X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제정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법이 있어.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 무슨 법이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이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또 거래질서 확립하고 밀접한 또 관련이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용어의 정의로 내려가 볼게요. 용어의 정의. 여기다 우리 별을 3개 하시고요. 출제가 아주 확실한 파트라고 보셔야 돼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확실히 될 건데 요거를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틀리냐면 용어를 용어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자꾸 풀려고 접근하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용어는 말 그대로 그냥 용어로서 이해하셔야 돼. 자, 우리 그러면 중개가 뭐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여기 행위 알선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다가 채색.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행위란 여기서 행위라 그랬잖아요. 행위. 여기서 행위가 뭐냐? 문장 안에서 찾아보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예요. 자, 우리 그러면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건지 찾아볼까요? 거래 당사자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거 맞죠? 그럼 마지막에 알선은 누가 하는 거죠? 알선은 중개하는 자가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빼볼게요. 여기서 행위는 법률 행위가 되고요. 법률 행위. 왜 이게 법률 행위냐? 아까 이랬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 알선은 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 이건 무슨 행위? 사실행위. 그래서 우리 중개의 정의를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중개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정의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 중개는 요 1번 정의가 법률 정의고 위에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요거가 판례상 정의예요. 우리 대법원의 정의. 그러니까 위에 것도 맞고 아래 것도 맞고 그래요. 법률의 정의 두 개 다 맞으니까 알고 계시고. 자, 2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자격을 뭐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우리 그러면 4번을 좀 먼저 볼까요?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 이러면 보통 시험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내면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둘에 한 명 정도는 맞다 그러거든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개공이 아니에요. 그럼 개공의 정의는 뭐예요? 개설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정의하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뭐하고 뭐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2번 공인중개사 하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최근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잘 나와요.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나오면 왜 못하냐?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단 말이야. 근데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업 등록을 못해요. 얘는 뭐만 있는 애 말 그대로 자격만 있는 애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매수 신청 대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용어 중개업. 중개업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세 가지 용어가 필요하죠. 정의가 첫째 뭐 있어야 돼요? 의뢰. 두 번째는 보수. 그리고 세 번째가 1, 2, 3 이 세 개가 다 들어갈 때 1, 2, 3이 다 들어갈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또 뭐를 좀 잘 물어보냐면 이 업으로 할 때 등록 없이 해도 업인가요? 네? 자, 등록 없이 해도 업이냐 이거지. 예, 등록 없이 해도 업이에요. 예, 근데 이 등록 없이 하면 이걸 무슨 업이라 그래?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죠. 무등록 중개업. 예, 무등록 중개업. 여기다 한번 적어 주세요. 무등록 중개업.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이고요. 가로 부분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이 말은 중개법인을 말하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여기 포함한다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얘도 자격이 있어? 그러면 뭐로 보고? 소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있으면. 반대로 자격 없으면 뭘로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중개부조원으로 빠지면 되는 거죠. 그죠? 자격 있어? 소공이에요. 해서 얘가 하는 일은 몇 개? 두 개.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이게 소공의 업무는 두 가지 업무가 있다. 자, 우리 그럼 질문. 소공은 자기 스스로가 거래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요? 거래계약서 쓸 수 있어요. 개공이 쓰다만 계약서 이어서 다시 써도 되나요? 그게 이제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뭐. 자, 여섯 번째 중개부조원은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뭐 아닌 자로서라는 표현 들어가야 돼. 꼭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표현이 빠지면 틀리는 표현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한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대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중개부조원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못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서면은 누구만 써야 돼요? 서면 말 그대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누구만 써야 돼? 개공이 쓰거나 소공이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중개 행위의 대상.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게 뭐냐 이거지. 중개의 타겟이 되는 거. 아까 우리 여기서 중개가 알선이라고 한다면 행위를 알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는 무슨 행위야? 법률 행위. 여기다 이제 법률 행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개 행위의 성격 자체. 그러니까 알선 행위의 자체는 뭐냐 이거야. 알선 행위의 자체는 뭐예요? 사실 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별 하나만 잡을게요. 자, 제가 아침부터 별을 남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됩니까? 요거는 뭐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어지는 항목입니다. 여기도 별 하나만 잡으시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지. 업은 두 가지 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성과 무슨 성?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때. 그렇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때 이건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문제는 계속성과 반복성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반대말을 더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반대말이 뭐죠?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 일회성, 일회성이나 또는요. 우연성 이런 말들 나오면 이거는 결론만 보면 돼요. 얘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별. 자, 그 다음 지시중개라는 말이 있어요. 지시중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보만 주는 거야. 계약서 안 써줘도 되는 거.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정보만 주면 안 되고 계약서까지 써줘야 되는 중개 방식. 적극적으로 계약서까지 써줘야만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음, 참여중개라고 하는데. 참여중개. 아, 듣는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참여중개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계약서까지를 써줘야만 되는 방식을 참여중개. 정보만을 주면 되는 방식을 지시중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방중개. 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방중개. 일방중개의 반대말은 뭐예요? 쌍방중개. 이 일방중개, 쌍방중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 일방중개는 별을 2개 잡아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방중개가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중개가 성립될 수 있다.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그러면 양쪽의 의뢰 있어도 됩니까? 그럼요. 양쪽에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근데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중개는 성립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게 다예요. 요것만 완벽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중개 대상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중개 대상물.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얘는 문제 하나 꼭 나올 건데 얘는 그닥 이렇게 뭐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라서 하나를 한 거고요. 다만 알고는 계셔야 되고 문제도 하나 꼭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이 뭐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잘 나오는 게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요거 3개, 요건 3개,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암기할 필요 없고 이해. 자, 첫째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규정. 규정이 없는 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선박 같은 거는 안 돼요. 선박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지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왜? 규정이 없어서. 자, 그 다음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돼.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주고 살 수 없는 물건도 있어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죠. 뭐 돈 억만금을 주더라도 못 사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청와대 여러분 사고 싶잖아요. 청와대 안 사고 싶어요? 청와대 사고 싶잖아. 상징성 있는 건물이니까. 근데 청와대를 나라에서 판대 안 판대? 안 팔아요.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 국유재산, 국유지 이런 거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도와줄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신 전속적인 권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상속을 받는 과정이 있다 그러죠. 상속. 상속. 그러면 상속받는 과정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떤 분이 돌아가셔야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 상속이라는 원인, 뭐 과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을 한번 좀 보는데 법률상 중개대상물로 보는 거하고 시행령상 중개대상물로 되는 게 있는데 법률로 중개대상물로 보는 거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요거 우리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세요. 동그라미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정착물. 그러니까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 모든 그 밖에 정착물이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안 되는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같은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청와대 같은 거, 이거는 대표적으로 행정재산이죠. 처분하지 않는다 이런 거, 경복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바닷가 간석지, 이 바닷가 간석지 이런 거는 왜 안 될까요? 엄밀히 보면 바닷가나 간석지나 뭐가 아닌 걸로 보면 돼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 바닷가하고 간석지를 그냥 가로 처리해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학개론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법에서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닷가든 빈지든 중개대상물은 될 수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정확한 개념은 학교론 시간에 다시 배우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필일부의 매매교환 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필일부면 일부만 가지고 매매나 교환이나 저당권을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보면 일필일부의 임대차 같은 용익행위를 하는 거는 해도 됩니까? 예, 요거는 좀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토권 뭐 이런 거는 빈출이 되는 거죠. 대토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증서의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되지 않은 것들 비정착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정착이냐 비정착이냐에 대한 판단은 정착이냐 비정착이냐에 대한 판단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착이냐 비정착이냐는 이동 해체가 쉬우면 용이하면 그러면 뭐야? 비정착. 어려우면 그게 아주 어려우면 정착.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첨권, 입주권 있는데 여기 입주권은 채색을 좀 한번 잡을 건데요. 여기 가로 부분에다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나오면 얘는 선정이 됐다 아니면 안 됐다. 안 됐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다만 이제 그냥 입주권,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중개대상물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이미 된 그건 되는 거고요. 자, 그 밖에 정착물 중에서는 뭐 부합물, 종물, 뭐 분리해체가 용이한 세차장. 요 세차장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 5X. 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만 정한다. 아까 법률로 정하는 것도 있지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건 OX, X. 시행령으로만 아주 법률로만 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사적 소유의 하천은 자 여기 밑줄 하나만 잡아주세요. 사적으로 하천을 소유할 수 있나요? 예,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을 일부라도 부분적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 땅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유지니까. 그죠? 근데 어떤 말에 좀 신경 써요.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이랬는데 OX, X예요. 하천 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천에다가 뭐 임대차를 한다든가 하천에다가 지상권을 잡는다 이러면 안 돼요. 하천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나? 하천 자체가 물이 흘러다니는 기능을 하니까 이거는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틀렸죠. 자, 세 번째 입주권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면 여기도 밑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다 별.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과 눈여겨봐 주세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입주권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렇게 나가면 이건 중개대상물 될 수 없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면 중개대상물 된다. OXO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행령으로도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뭐가 있냐면 임목이 있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도 정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법률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도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임목은 등기된 20개의 집단을 이야기하죠. 임목은 등기된 20개의 집단. 어떤 수험생이 우리 메가는 아니고 다른 학원 수험생이 인터넷에다가 지난주에 질문을 뭐라고 올리셨냐면 임목이 뭐예요?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그냥 1차만 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용어를 공부해가지고는 못 보니까 그냥 1차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그래도 굉장히 공손하게는 얘기를 했어요. 자, 임목이 뭐라고요? 임목이 뭐라고 정의가?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등기가 되어야 돼요.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있는데 자, 구성물은 일필 전부나 일부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종의 제한은 없다. 수종이 뭐예요? 나무의 종류. 예, 그리고 임목이 등기가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게 되죠. 예,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다. 별개의 물건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래 단위. 예, 권리의 목적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건 중요하죠. 임목에다가 저당을 잡으려고 임목 등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래하는 단위는 등기된 단위로 거래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자, 여기 부분은요. 저당권자가 동의에 있으면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장만의 임대차 가능하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으시고 이것도 중요하고. 자, 임목 등기의 방법은 첫째,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먼저 만들 거예요. 원부. 원부는 일종의 무슨 성격? 대장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 대장이 있어야 등기도 할 수 있나요? 예, 선등록 후등기. 예,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는 거는 저당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보면 임목 번호, 임목의 등기 번호를 실어주죠, 그죠? 예, 그래서 토지등기부만 보더라도 특히 표제부를 보더라도 임목인지 아닌지 지상의 나무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임목의 어떤 사항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다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임목의 어떤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임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부 얘기해 볼까요? 순서대로. 임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공부. 임목 등록 원부, 임목 등기부, 또 하나 토지 등기부. 이렇게 세 개가 임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들어갑니다.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 재산의 전부나 일부로서 구성이 되고 반드시 소유권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뭐 예를 들자면 돈 되는 권리는 다 묶어도 괜찮아요. 자, 20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지상권. 우리 저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공장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공장이 그 포항에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빠질 수 있어. 들어올 수도 있고 따 빠질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땅이 상당 부분 국유지거든요. 포항 그 뭐 포스코 땅이. 근데 국가가 공장 쓸 수 있도록 뭐를 잡아줬겠어요? 지상권. 200년간 지상권. 그것도 무상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야.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우리가 포스코 같은 어떤 큰 기업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는 이 지상권이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런 거 다시 묶을 수 있어. 공장재단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광업재단, 등기부, 표제부 갖고 을구 구성되는데 이 을구는 뭐 때문에 구성한다고요? 저당권 때문에. 자, 밑에 등기가 있는 것은 해당 등기사항 증명서에 해당구 사항란 여기다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해당구 사항란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 묶이는 권리가 소유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소유권이면 무슨 구가 돼? 갑구. 이 공장재단에 묶이는 권리가 지상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면 무슨 구? 을구. 그래서 이게 공장재단에 속해지는 편입되어지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갑구이거나 을구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문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장 및 광업재단의 저당권은 보전 등기 후 1년 안에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 그 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건 여기 뭐 기계, 장비, 설비 뭐 심지어는 막 전봇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봇대 같은 것들도 등기를 쳤다 그러면 원래 전봇대가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허용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전봇대를 등기하는 걸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하고 1년이 아니라 얼마 이내에 저당을 잡아라 이런 어떤 강제성이 있을까요? 1년 아니고 2년 아니고 6개월 아니고 10월이에요. 10월.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 분 정도가 답변하시는 것 같아. 10월 이내에 설정 되어지면 됩니다. 10월 10달. 그러면 X. 자, 두 번째. 공장 및 광업재단으로 편입된 물건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이제 공장재단에 들어갔는데
이거 분리 안 된대. 이렇게 못 뺀대. OX, X. 누가 동의하면, 누가 원하면. 저당권자가 원하면 분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당권자가 원하면. 예. 저당권자 맘이죠. 자, 4번에 이제 중개대상 권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개대상 권리. 일단 소유권은 득실 변경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있죠. 뭐 매매, 교환 뭐 이런 원인을 통해서. 점유권은 안 되고요. 점유권 우리 작년 본 시험에 나왔었죠. 참고만 하시고 저당권 다 가능하고 유치권은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유치권은 성립하는 과정은 아시다시피 법정담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고 유치권이 뭐 되는 과정에 이전. 이전되는 과정은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개입할 수 있죠. 유치권은 뭐와 뭐를 일체로 이전하면 이전도 가능하죠. 점유권 채권. 자, 여기 권리에다가 양갈래 한번 해볼게요. 이 권리가 득실 변경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이 가능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이 가능한데 우리 중개는 이 중 어디에 개입할 수 있고 규정에 행위에 행위에 개입할 수 있고 어디에는 개입할 수 없고 규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유치권이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지는 건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유치권 이미 만드는 거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다. 질권은 아예 될 수가 없는데 질권은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볼게요.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디에는 개입할 수 없어요. 부동산에 개입이 안 되잖아요. 별 하나 해주시고. 그러니까 동산 질권 이런 말은 있어도 무슨 질권은 없다. 부동산 질권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중개예요, 동산 중개예요. 동산 중개 아니고 부동산 중개잖아요. 중개 자체가. 그러니까 질권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전세권 있는데 이 전세권은 득실 변경 전 과정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우리 득실 변경이 되니까 모두 가능합니다. 비고에 보면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불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우리 민법 303조인데 이게 또 예외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이건 안 되지만 공법적으로 보면 단 어디에 있는 농지는 전세권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내 가능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시고요. 자, 도시지역 내 농지는 전세권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요거 맞히시면 제가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고 선언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정답이 전용협의가 되어진 농지라서 그래요.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설정할 때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서 설정을 하고 이 용도 지역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돌려 말하면 뭐가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잡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마치신 분은 올해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자, 지상권 다 가능하고 지역권 가능하고요. 등기된 판매권 얘도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등기된 판매권의 득실 변경 전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전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다만 등기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애가 나는 판매권을 행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찾아오는 거를 우리 뭐라 그래? 재매매.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거죠. 형성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만 하는 거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뭐 임대차라는 원인 행위를 통해서 득실 변경 전부 가능하고 저당권, 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얘는 우리 민법에서 잘 나오고 우리 법에서도 좀 잘 나오는 편인데 법정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요걸 잘 물어보죠. 양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은 둘 다 X인데 이거 일신 전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일신 전속성. 분묘기지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되는 권리죠? 종손에게만. 다른 후손들이 일체 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그런 게 인정되지, 허용되지 않죠.
자, 우리 그러면 밑에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전채권. 요거 우리 별 2개 잡아주시고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건데 금전채권은 받을 돈이잖아요. 받을 돈. 응? 이거는 부동산이야? 그냥 뭐 돈이야? 돈이죠. 이거 돈. 일종의 돈이니까 채권이니까 이건 중개대상 관리에 해당한다. OX. X. 예, 중개대상 관리에 해당할 수 없다. 이거 동영 때 계속 내볼 거예요.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걸 단독 문제로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는지는 동영에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개공의 비교, 뭐 이제 종별의 차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세 가지 이제 차이가 있죠. 법인 있고 공개. 공개가 뭐 약자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우리 부칙 개공.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부칙 개공으로 새롭게 신규 등록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그냥 기득권만, 기득권을 인정하는 종별이죠. 업무 지역은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예, 시도. 요거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자, 얘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좀 있어요. 원래 시도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세 가지 어떤 요건만 갖추면 한번 얘기해 보시면요. 첫째, 망해. 망해 뭐 하고? 가입 플러스 이용 플러스 하나 더. 공개. 예, 가입, 이용, 공개. 이 세 가지 단어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가입, 이용, 공개.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망에 가입하는 거예요. 거래정보망. 자, 실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는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받아야 돼요. 사원 또는 임원 전원.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라고 하면 자격 유무에 상관없나요? 그럼요.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전원 다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부칙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 받을 일이 없냐면 실무교육 이라는 제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 교육이 생기기 전부터 이 사람은 뭐였어? 개공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개공이었잖아요. 실무교육을 받을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 부칙개공도 무슨 교육은 받아야 돼?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자, 이제 겸업 제한에서 우리 법인은 몇 개만 할 수 있어요. 중개업 하나, 6개 하면 모두 7개. 이걸 겸업 제한이 있다 그러죠. 개인들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칙개공은 뭐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매, 공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에서 되신 분들이 아니니까요.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 뭐였죠? 경공매 업무 취급하면 안 돼요. 분사무소는 누구만 설치할 수 있냐면 법인만 중요하고요. 개인들은 설치하면 이중 사무소에 걸립니다. 자, 인장은 뭐 나중에 또 독립적으로 이것도 주제 잡아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은 법인 인장을 등록하면 되나요? 예,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개인들은 무슨 인장을 등록하면 돼요? 실명 인장, 비인감. 자,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서 8자나 5자의 문자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칙개공은 어떤 문자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이거 쓰면 안 되죠. 자,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쓰면 제재. 부칙개공이 이걸 썼대. 그러면 제재가 뭐냐고요?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00과. 여기도 별. 100과태료. 1년 1천 아니라는 거 주의.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이 있는데 이 보증 설정은 법인은 얼마? 2억. 개인들은 1억.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밑에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에는 차등을 뭐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이런 차등을 둘 수 없다. OX. O 이런 차등은 두어서도 안 되고 둘 수도 없다.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세요. 자, 이제 뒷장에 6번 넘어갑니다. 자격증 관련한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 관련한. 자격증은 시험 봐서 합격을 하시면 이제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한 달 안에 줄 거예요. 근데 자격증은 누가 줄 거냐면 반드시 누가? 시도지사가. 여기다 별. 국장이 시험을 주관할 수 있나요? 예, 그때는 국장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OX, X. 어떤 말로 꼬셔도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되죠.
이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교부할 수 있다. OX, X.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자, 취소는, 자격 취소는 뭐 나중에 또 별도 주제로 뭐 잡아서 얘기하겠지만, 뭐 징역형 선고라든가, 뭐 자격의 부정 취득이라 여러 가지가 있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요. 교부한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질문. 교부한이라는 개념은 한 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자격이 뭐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붙어 다니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이사 다니면 바뀌기도 하나요? 계속 붙어 다녀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교부하는 한 번 결정되면. 청문은 이제 취소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문은 누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소재지 관할하는 누가?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는 거죠. 여기다 오늘 별 2개 해주시고, 이건 나중에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랑 교부한 시도가 서로 다르면 청문은 누가 하고, 요게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랑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청문은 누가 하고, 사무소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취소는 누가 하고, 교부안에서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정지는 누구만 반대하면 소공만.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반납은 취소 먹으면 며칠 안에 반납을 해야 돼요? 7일. 역시 교부한 시도회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고, 재교부는 분실 훼손에 따른 재교부 할 수 있는데 교부한 시도회사가 하게 되죠. 자격증 걸어야 되죠, 우리. 뭐 그런 거. 자격증 안 걸면 등록관청이 백과태료, 그 다음에 취소 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시도의사가 백과태료, 역시 둘 다 백과태료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벌은 자격증 양도대여 같은 거 하면 자격도 취소하지만 1년을짜리 형벌이 있고, 유사명칭이나 동일명칭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문제.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자격은 취소된다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은 취소된대요.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취소된대. O 아니면 X. O. 자, 왜 취소가 되냐면 자격 취소는 기속적 취소만 있어요. 기속적. 뭔 얘기예요? 취소한다. 한다. 하여야 한다밖에 없다 이거죠. 반대로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지정취소 있잖아요. 지정취소는 재량적 취소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밖에 없는 거야. 자격취소하고 이거 지정취소는 잘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뒤에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위원회 비교.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줄게요. 특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우리 과목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무슨 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정책은 꼭 있어야 되나? 아니면 정책이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나요? 정책.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정책 있다고 잘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둘 수 있다. 여기다는 채색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둘 수 있다. 반대로 운영위원회는 얘는 감독기구거든요. 감독은 꼭 해야 돼? 아니면 가급적 하는 게 좋아? 꼭 해야 돼. 감독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감독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감독관. 여러분은 절대로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다 붙으실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교실에서 그러면 한 30명 정도 앉거든요. 한 교실에. 그 중에 몇 명이 붙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30명 앉아있는 교실에서 확률적으로 몇 명이 붙을 것 같아요? 한 교실에 한 2명 정도 붙어요. 한 교실에. 진짜로. 진짜로. 겁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근데 한 교실에서 2명 붙는데 누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이 붙을 거잖아.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없거든. 대부분 다 이렇게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독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고 다니고 난리가 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독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또 한 교실에 2명 붙는다니까 또 목 쫄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실에서는 다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봐봐요. 신문에 보면 뭐 31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자 공고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전면에 쫙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험번호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 가령 뭐 몇 번에 뭐 32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326번이 붙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가 327번이 나와야 되잖아. 바로 다음 번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아니고 막 411번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쑥쑥 넘어간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그 부분에 와가지고는요. 326, 327, 328, 329, 뭐 330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교실이 어떤 교실이야? 실강생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론 인강생들도 뭐 그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합격자들이 이렇게 다 몰려요. 예, 어떤 교실에서 특정한 교실에서 뭐 30명 보면 한 28명 붙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교실에서는 많이 붙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도 감독은 필요해? 아니면 감독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감독은 필요해. 감독 안 하면 난리 난다고요. 자, 이제 설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치. 설치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 게 정책이고, 뭐 이거 여러 군데 두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정책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누구를 감독하려고 두는 거예요? 협회, 협회 감독. 그러니까 협회 내부에 두는 거다. 자, 의결사항이 있는데, 의결사항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세요. 일단 자격을 뭐 하는 일, 취득,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중개업이라는 산업에 진출할 건데 그 산업을 육성하는 일. 예. 어떻게 해야 이 산업이 잘 육성될 거냐면 이거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돼. 보수에 관한 일. 그리고 이들이 사고 치면 뭐 하는 일? 책임지는 일. 그러니까 이거 단어 4개만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 육성, 보수, 책임. 이렇게 여러 번 읽어주시면 돼요. 암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하나 기억할 거는 이 취득에 관한 거는 누구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얘가 시험에 좀 잘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시험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뭘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를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시도지사. 그럼 나머지는 시도지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공제사업 운영에는 그냥 하나만, 얘는 감독기구다. 구성, 구성은 사람 숫자로 구성을 할 건데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정책심의위원회고 1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X.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O. 여기는 하한의 제한이 없어요. 상한의 제한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여기도 채색 잡아주세요.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얘는 임기가 있고 없고 없어요.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없어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고 시에는 누가 위원장 일을 대신하죠?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제 내가 뭐 일 생기면 네가 할래 이렇게 지명한 위원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뭐 한다라고 되어 있죠? 호선. 호선. 여기도 채색 하나만 적어주시고. 호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뽑는다.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는 임기가 몇 년씩이야? 2년.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정책은 이렇게 연장선이 좀 필요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경제 정책이 있다. 그럼 경제 정책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 어때요? 안 좋잖아요. 쭉 가야지 막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오래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해도 괜찮아. 연임 제한이 없어. 근데 여기는 감독이니까 한 사람이 계속 감독하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건 몇 년? 4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OX, X. 여기는 임기가 없다 그랬죠. 임기지가 아니다. 자, 우리 8번까지만 좀 가보겠습니다. 8번의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8번의 등록 기준에다가는
별 2개 잡으세요. 예, 출제 뭐 빈출 언제나 잘 나오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왼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쪽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우리 시험에도 안 나올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이건 2개밖에 없으니까. 어디에서 잘 나온다 이거죠. 법인. 작년에도 법인에서 나왔고요. 일단 다만 이제 개인에서 하나만 좀 기억을 할게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확보는 꼭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임차권도 괜찮은가요? 예, 예. 그러면 이거 말고 그냥 사용대차 이런 것도 상관없죠. 예, 어떤 거든 상관이 없대.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예, 가설 건축물은 영구적 건축물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넘어갑니다. 우리 법인, 특히 법인 쪽이 아주 중요한데 특수법인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특수법인은 뭐를 안 하니까 등록을 안 하니까 이런 걸 갖출 필요가 없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해요? 5천 이상이어야 하고요. 5천 이상. 이 자리에 2억 원을 주는 거 조심하셔야 돼. 2억 원은 자본금이 아니라 2억 원은 뭐였지? 보증금. 2억 원과 그 5천만 원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요거 잘 나오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제외? 얘는 비영리 법인이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과는 맞지 않죠. 두 번째, 법제 14조 규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질 것. 여기도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시고 14조 업무는 이따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14조 업무는 6개가 중개업 포함하면 7개가 있는 것이죠. 가령 뭐 함정을 걸다면 요 2번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면 틀린 말이야. 중개업 하나 하려고 법인을 만들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14조 업무만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3. 대표자가 뭐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네. 그리고 대표자 포함 제외. 예. 작년 본시험에 30일에 본시험에 이거 똑같이 나오고 요거만 바꿨어요. 제외한을 뭐로? 포함한 정답을 요걸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와주시면 잘 나옵니다.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서 우리 되게 신기한 거 얘기 하나 좀 잠깐 해드리면 임원,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공인중개사가 3분의 2 정도는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원 또는 임원이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면 되니까 비공인중개사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사원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공인중개사도 사원 또는 임원이 되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다 받아야 돼. 자격이 없어도요. 그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여기 보면 전원 다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전원. 여기다 우리 동그라미 별. 이거는 자격 유무 불문인가요? 예, 자격 유무 불문. 자격의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는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기만 하면 실무하고 연수교육까지 모두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무조건 무슨 교육도 받아야 돼. 연수교육도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것도 자주 읽어주시면 돼. 자주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등록 거부 사유가 있는데 이 등록 거부 사유는 등록을 안 해주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거부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가 등록을 이제 신청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부했었고 결격에 해당이 되면 역시 거부하는데 그 사람이 결격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전권 다 신원조회를 해봅니다. 신원조회 해본다. 신원조회 해서 이 사람 결격인지 아닌지 다 걸러냅니다. 등록 기준에 부적합하면 역시 거부. 뭐 예를 들자면 법인인데 잔고증명서를 떼갖고 와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잔고증명을 떼야 돼? 자본금 5천만 원 있는지. 근데 잔고증명서를 봤더니 4천만 원밖에 없어. 1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등록해준대? 거부한대? 거부. 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조세를 체납한
체납자다. 예, 뭐 이게 또 국세기본법이나 또 지방세법상 그 금액이 좀 있거든. 얼마 이상 기계 체납하면 등록 안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체납자들은 안 해줍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문제.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OX, 요 문제별. 특수법인은 이런 것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별 하나만 잡아주실 건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여기다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기재될 건물이야. 기재될. 그런 건물도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언제? 네? 정답 안 나왔어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제가 잘 들리거든. 언제? 아직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는 안 됐지만 기재될 예정이야. 언제? 좋아요. 사용 승인 같은 거. 준공 떨어졌을 때. 이제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사용 승인이 이미 되었다면 어디에 기재되지 않아도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우리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